3. 수념처 수행과 의정의 비교. 1. 초기 불교적 수념처 수행의 측면에서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지내는가. 여기에 비구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더라고 알아차린다. 신념처 수행과 같은 정연구에서 느낌의 부분만 바뀌나 수념처는 크게 둘로 나누어 몸 자체의 느낌과 정신적 느낌으로 구분한다. 수념처, 웨다나, 사티파타나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감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즐겁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고통임을 깨닫는 것이다. 수념처의 느낌은 고락, 불고불락수의 세 가지와 육체적, 정신적 고락, 불고불락수의 6가지로 나누어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수념처 수행은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마음의 흐름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된다. 미산 스님의 초기 불교의 수행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오온에 대한 관찰 중에서 신념처에 해당하는 루파의 관찰을 제외하면 웨다나 느낌의 관찰이 직접적이고 선명하다고 한다. 염적용 주석서에 의하면 접촉, 파사나 마음, 사티 관찰보다는 감각,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쉬우며 이런 점에서 부타가 웨다나 권법을 먼저 설했던 것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세종께서 정신 영역을 대상으로 한 관찰을 설하심에 있어 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접촉이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모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인과 감각들은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좋고 싫은 감각들의 일어남은 직접적이다. 이처럼 세종께서는 먼저 물질 영역을 대상으로 한 관찰을 설하고 정신 영역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 있어서는 특히 웨다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현상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수념처임을 강조하고 있듯이 접촉과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 그것을 탐착하는 것이 탐욕의 심리현상이다. 육근이 6경계를 만나 6의식이 일어날 때 접촉에서는 가치 판단이 없다. 그러나 마음의 영역인 탐의 타나 단계에서 이미 분별의식의 작동으로 집착을 불러낸다. 이러한 집착, 우파다나로 인해 유생노사가 일어나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나 그 이전 단계인 느낌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용이하며 마음 챙김이 쉽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념처 수행이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가장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느낌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느낌의 현상을 관찰하여 이것은 단순히 감각으로 붙잡을 때 상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확립되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토대가 마련되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수행과 배대하여 대승간호선 수행에 있어 의정에 관해 보겠다. 이 대승간호선의 의정 형성에 대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근본 문제인 생사 문제에 직면하여 근원적 문제의식이 생기면 당연하다. 그러므로 주체적으로 발현되는 의심의 단계와 화두와 같이 의도적으로 제시되는 의정과의 관계를 잠시 다루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전해지는 간호선에서 의정이 발현되는 시기 구분을 주관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중국 선종사에 대한 시대별의 구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의 의정 형성의 시대별 구분. 제1기는 초기 선종 시대로 주체적 의심의 발현기이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초기 선종의 시대를 비롯하여 보리달마의 안심법문의 시대와 습선적 경향이 남아있는 오조 홍인에 이르기까지를 말한다. 2기는 조사선 시대로 의도적 의정의 형성기이다. 6조 해능 때부터 시작하여 간화선 수행법의 성립 전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조사들이 깨달은 기원이 형성되고 선문답이 등장함으로써 송대의 공안집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3기는 의단 성립과 함께 의도적 화두가 촉발되는 시기이다. 간화선과 비슷한 시기에 묵조선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좌선 그 자체에 집착하고 더 이상 깨달음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대해 중고는 이들을 묵조사선이라고 비판하며 화두 참고의 의도적 의단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묵조사선의 경향은 주체적 의단의 돈발을 약화시키고 억제시킴에 따라 이런 경향을 폐단이라고 진단하고 깨달음을 고취시킨 것이 간화선에서 화두에 대한 의도적 의단의 촉발과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존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이것을 적극적 수행의 방편으로 활용하여 나의 실체를 묻는 자각이 들도록 촉발시키는 수행 방편을 개발한 것이다. 2. 의정 형상과 응념에 대하여 우리네들이 그놈의 정이 뭔지 라고 말한다. 정의 정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워질 때나 아니 맺힐 때의 상태가 정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듯 뭔가 끌리는 마음이 작동될 때 끌리는 자와 끄는 주체와 작용이 정이라고 한다. 나 자신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끌려 골몰에 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질문할 때도 그 문제에 골몰하게 된다. 무언가에 골똘히 빠져 있으면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것을 듣는 이는 들음의 원인으로 그 질문이 가슴에 와닿아 가슴에 사무치는 정도에 이르면 그리워 알고 싶어 미칠 지경에 이르러 그때 의정이 돈발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도대체 이 나는 무엇인가 혹은 하나의 주제를 던져 그것을 풀도록 유도하는 질문에 골똘해지면 그리움에 사무치듯 의문이 사무치어 의정이 사무치는 것이다. 나와 사랑하는 이가 정이 들면 떼어지지 않듯 존재의 실체를 지어 떼어지지 않을 때는 의정이 돈독하여짐을 감득할 수 있다. 본고의 십념초 수행에서 다루겠지만 의심과 의정이 그것의 한계점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를 수념초 수행에 비추어 보겠으며 이미 심과 심소의 작용에서 몸의 느낌 요소와 정신적 요소의 느낌으로 분류됨을 밝혔다. 본고에선 정신적 느낌의 요소에서 의정을 다루는 것과 신체적 느낌의 요소에서 의정을 다루는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해 보겠다. 유영민의 논문의 내용을 보고 의정이 신체적 느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고찰해 보자. 간화선에서는 화두 깨뜨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의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수행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분발시키는 가설적 틀을 세우는 반면 보리달마의 응주벽관에서는 의도적 틀을 세우지 않고
자연스러운 내면적 욕구로서 굳어짐을 나타내는 주관적 의정을 하나로 뭉쳐서 그것이 망념임을 깨달아 그 순간 벗어남으로써 진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주관적 의정의 발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설적 틀이 없는 주체적 의정의 발현은 화두에 대한 의도적 의단을 형성시키는 간화선 행법의 원형이다. 화두에 대한 의정이 수행자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면화되지 않은 의정은 일반적 의미의 의심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의도적 의정의 내면화 과정은 바로 일반적 의심이 주체적 의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진정한 깨달음은 이 주체적 의정의 돈발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내면화된 의정은 몸을 구성하는 4대인 지수화풍에 영향을 주어 작용을 일으킨다. 4대 지수화풍의 16가지 각각의 작용, 지대, 단단함, 부드러움, 거침, 매끄러움, 무거움, 가벼움, 수대, 흐름, 유동성, 응집력, 화대, 차가움, 뜨거움, 풍대, 밀어 움직임, 지탱하는 힘, 진동. 화두를 들어 이러한 4대의 요소에 대한 자각이 느껴질 때 의정의 발현에 의한 기적인 느낌의 작용이 작동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흔들리듯이 원인도 없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몸이 흔들리고, 때로는 갑자기 신체 일부가 자기 스스로 움찔하고 손끝이나 배 허리 아래로부터 진동이 일어난다. 이럴 때 그런 느낌들을 강렬하게 알아차림을 지니고 마음 챙김을 지니고 봐야 한다. 이는 느낌의 일어남이고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다 칠정의 발현으로 갑자기 기쁨이 샘솟고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등 자신의 업식에 따라 각양각색의 느낌들이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짐을 명료하게 알아차려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신수신법 중 어느 염조를 닦더라도 각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마음의 심층에 축적되었던 번뇌들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소멸될 수도 없다. 수행은 다만 표피적 게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고행가의 수행체계인 미얀마의 남방상좌 불교 수행자의 전통을 이은 수행자 개똥의 수행법에서 강조하는 점이다. 그것이 어떠한 심상작용이라 해도 몸에서 일어나기에 몸의 감각으로 전달된다. 느낌의 관찰은 쉽게 마음 챙김이 가능하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수념처 수행 중에도 심념처나 법념처에서 언급된 여러 상태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수행자의 사티는 항상 외단화로 간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감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수념처 수행만 해도 다 보섭하는 것이다. 어느 누군가 화가 나 있다고 할 때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흥분으로 떨린다면 분명 화나 분노는 정신적인 현상인데 몸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 이 화는 심념처의 화가 난 마음이며 법념처의 오온중 분노에 속하는 정신적 번뇌지만 그것이 몸의 현상 감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같이 마음의 현상들은 동시에 신체적 현상으로 된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관찰하면 정신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 오온은 조건에 의해 함께 일어났다, 함께 머물며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느낌이라도 느껴지는 모든 일체는 모두 상카라인 것이다. 때문에 모두 무상한 것이며 조건으로 나타났다,
머물다 사라지는 연기적 산물이기에 그런 느낌의 무더기들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고 나의 것이라 부를 실체가 없이 무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전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초연함으로 인해 수행자는 해탈지견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행가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몸의 감각으로 귀결된다라고 설하신 부타의 말을 인용해 수념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날 때는 감각 접촉이 일어난다. 이 감각 접촉의 기능이 없으면 마음은 대상과 맞닥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느낌이 없으면 마음은 대상을 경험할 수 없다. 인식이 없으면 마음은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 의도가 없으면 마음은 대상을 알려는 자귀를 행할 수 없다. 집중이 없다면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명이 없으면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의 잡돌이함, 즉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없으면 마음 역시 대상을 알아차릴 수 없다. 그래서 아는 기능뿐인 마음은 7가지를 통해서 대상을 아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7가지와 마음은 같이 일어나고 멸한다. 잠재의식인 바왕가에서도 반드시 함께한다. 이렇듯 물질이 한번 일어나 사라질 때 마음은 16찰나의 생멸이 있다.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의 잡돌이함이라는 7단계 과정을 거쳐 알매 기능이 수행되듯이 실제 대승간화선 수행도 의정의 단계에서는 느낌의 포착이 중요한 것이다. 과거 이러한 몸의 느낌에서 일어나는 기계적인 감각 현상을 모두 쳐내야만 할 대상으로 한 불교 문화는 한 법도 세우지 않는 특징으로 일관했기에 21세기 문화 코드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의 문화는 물질 문명이 극대화되었으며 이미 신통이었던 과거의 수행과가 일반적인 것이 된 때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감각적이고 패셔너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느낌의 개발과 느낌을 대상으로 한 수행이 바탕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 존재의 실체에 대한 의심에서 의정이 순숙해지면 몸의 느낌이 보다 강하게 증장된다. 4대의 발현 증상에서 보다 의정이 돈발하게 되면 마치 진흙소상이나 나무 조각과 같게 될 것이니 장벽과 다름없다라고 고봉 원묘 화상이 밝힌 것처럼 화두창구가 순숙하여 전일해지면 견응정념, 즉 바르게 구하는 마음의 응어리즘이 견고하여 응념이 되었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호즉위, 즉 깨달음의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응념, 달아나와 재감에 관해 곧잘해 보자. 심리수행의 첫 단계가 응념이다. 응념이란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떤 장소에 마음을 집중하여 다른 심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응념은 심리적 수행의 시작으로 오직 하나의 원리에 집중하는 수행으로서 요가의 모든 장애가 제거되고 요가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의지적으로 고정시키는 곳은 배꼽, 심장의 연꽃, 머리 쪽의 빛, 코끝,
등의 곳이나 외부 대상이다. 자신이 무엇이나 바라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심의 확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응념의 대상은 요가 수행자의 마음속에 살아서 마음에 끌리는 하나의 대상이면 된다. 이것이 요가 수트라의 한 부분이다. 요가는 심작용의 멸이라고 하였다. 이 의미는 견응정념으로 확고하게 응주되면 정념, 견응, 재감, 작용, 이것은 은산철벽의 정점에서 일어나게 된다. 는 것이다. 육체적인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감각기관의 억제이다. 감각은 외부 대상에 심을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눈은 색과 형상을, 귀는 소리를 마음에 전달함으로써 마음의 요동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감각기관을 억제함으로써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재감 프라티하라이다. 재감이란 감각기관들이 그것과 대응하는 그 대상과 결합하지 않고 마음의 본래 상태에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심이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감각기관이 대상을 지각하지 않는다. 즉 심작용이 억제되었을 때 감각기관이 억제되므로 요가 수행자는 감각 통제를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 필요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 작용이 하나의 대상과 쌍을 이루어 집주되면 생리적으로 응어리지듯 생각이 응념되었을 때 느낌 또한 작은 느낌들의 소멸이 연속되며 보다 강한 느낌으로 변화되어 간다. 물론 심작용의 멸을 통한 수행만으로 완전한 통찰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심념처나 법념처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이 장에서는 염과 처의 관계에서 염의 응념, 집주작용이 처의 소멸로 이어지며 처의 소멸로 염의 소멸이 되는 것은 대상이 없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전제와 통한다. 이는 분명히 상호연, 즉 연기적 상호연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연기 중도의 원리와 상통되는 신체 체험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다라는 것은 무상하며 그것은 결국 소멸되는 것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멸성제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느낌을 느끼는 몸의 느낌이나 마음의 느낌이 사라지므로 그 느낌을 느끼는 심수가 소멸되고 집착 없는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므로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이 근본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2. 주객 대상의 소멸 유식 5위 설에서 세 번째 통달 위에서 인식의 대상인 주객 일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과 배대되는 것이다. 고봉화상 가르침에서 의심하는 주체와 의심하는 대상, 속마음과 바깥 경계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 없음이 없다는 것도 없어져야 된다. 이니 사념초 수행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앞의 장에서 밝혔듯 금강권은 보편적으로 앞가슴의 단중과 등 뒤의 협척 사이에 녹록한 아래로 규의 문이 있는데 이것이 막힘에서 오는 느낌을 관찰하면 같은 느낌의 증상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깝깝함은 말할 수 없으며 위로 아래로 옆으로 어느 쪽으로 또 뚫고 나갈 수 없는
갇힌 느낌이 강렬해 철벽과 같은 느낌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평생 기량을 다하면 뚫림이 있을 때 계기의 생리적 작용으로 녹록원이 통하면 이때 생리적으로 찰나의 비워짐이 공의 경계를 느낌으로 인지되게 하는 것이다. 느낄 대상이 없어지므로 인 경계 공성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한 알아차림은 인식 대상이 사라지므로 인식 주체 또한 사라지니 이는 공의 경계로서 소멸의 알을 얻게 되는 경지인 것이다. 이렇게 느낌의 흐름에 대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은 수행의 처음과 끝에서도 기묘하다. 이때 수행자들이 이 관문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기체의 막힘이 극에 달했을 때 선사들은 방을 쳐주어 뚫어주니 그 찰나 일종의 출탁동시 방편으로 금강권을 열어 공적 경계에 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율극봉은 옥침관에서 배대하여 볼 수 있는데 목 주위의 느낌 무더기이다. 목을 조이는 듯하고 걸린 듯하며 목에 무엇이 치받는 듯하다. 이는 수행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목 주위에서 일어난다. 이 또한 필생의 기력을 다했을 때 일시에 이런 느낌의 무더기가 사라지니 느낌 느끼는 주체인 인식의 식도 사라짐은 지금까지 고찰했던 부분이다. 노련한 선사는 이 시기에 할을 쓴다. 이근에 파장을 주어 아문을 열어줌으로써 자아의식에 갇혀 뚫지 못하고 있을 때 뚫리게 한다. 이렇게 찰나간에 생각 이전의 자리로 들게 하여 견찰을 보게 하는 것이다.